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애매모호하게 지금도 막 살얼음판을 걷듯 그냥 외줄타기를 하듯 지금 아직까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장세가. 그래서 사이드웨이를 비트코인은 계속 하고 있는 현재 와중에 일반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투자를 더 이상 못하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막아놓은 거죠. 막아지게 저는 생각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상할이 많지 알트코인들은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볼륨감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내 지갑에 지금 비트코인 개수가 좀 찔끔찔끔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오 데프콘하고 앞으로 이제 조만간에 올 네오 데프콘하고 이더리움 아마 콘스탄티노플이 어떤 대대적인 방향성을 분명히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라이트코인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호재거리 뉴스를 대대적으로 아직 마케팅을 안 하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도 아마 차후에 준비를 아마 분명히 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4,000불대가 됐든 5,000불대가 됐든 어느 정도 박스권 형성해서 하락하지 않고 일정 선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와중에 아마 알트코인들이 사토시가로 아니면 뭐 다른 걸로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아마 OTC 마켓이든 아니면 뭐 거래소에서 뭐 기관의 매수가 됐든 아니면 뭐 큰손의 웨일의 매수가 됐든 어떤 그런 것들이 방향성을 어느 정도 도모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다가 또 찔끔 떨굴 때는 개미들이 정신 못 차리게 만들거든요. 이럴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만이 확신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라이트코인인데 라이트코인 여기 나와 있는 게 보시면 이게 지금 1년 중에 지금 보시면 1년 중에 최고의 볼륨량을 지금 갱신했어요. 그래서 쭉 상승을 했는데 여기 막대기도 오른쪽에 보시면 쭉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올린 사람이 여태까지 한 일주일 10일간에 걸쳐서 라이트코인을 엄청나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정도 와서는 분명히 조정 장세가 한동안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때 지금까지 구간 중에 이 정도까지 오면 보통은 덜어내거든요. 이제 덜어내서 다른 데로 옮겨 타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더 가긴 가지만 홀딩하고 예를 들어 장투하실 분들은 라이트코인도 진짜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건 이런 거를 보시고 나는 이거 라이트코인 엄청 좋아라고 생각하시기보다 뭐 덜어내실 땐 덜어 놓으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결단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20%, 뭐 30%, 뭐 이 정도?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볼륨감이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건 사실이에요. 예, 지금 막대기가 거대한 굵직한 게 하나 이렇게 딱 서 있죠. 네모칸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보시면 왼쪽에 네모칸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그 똑같은 형상의 하나 파란 줄로 거진 데가 있는데 네모칸을 그려놓진 않았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랑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랑 보시면 형상이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사이드웨이 횡보를 하다가 며칠 안으로 쭉 하락을 해서 3,100불을 터치를 할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느 한 일반 개인 투자자인 사람인데 약간 고수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차트를 그린 거기 때문에 고려를 하시되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신이 아니고 자기가 이 시장을 이끄는 주된 세력을 조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그걸 확신해서 얘기하겠어요. 그걸 확신해서 얘기한다면 단기적으로 그걸 확신해서 얘기한다면 그거는 좀 약간 모호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항상 괜찮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에 관해서 한편으로 항상 열어 놓으셔야 된다는 건데 이렇다고 해서 시장이 꺼지는 건 아니고 만약에 3,100불에 찍으면 그때서부터는 완전 조정이 끝나기 때문에 더 걷잡을 수 없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조만간 도래에 오는 네오 데프콘도 남아있고 중국 블록체인 규제 발표도 15일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여기 시장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할 거고 부정적인 여파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한번 보여드린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CEO 사진이 나와 있는데 XRP를 크레딧 카드로 구매할 수 있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기네가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첫 번째로 XRP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거에 관해서
사실은 이게 또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선택을 바이낸스 CEO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에 관해서 좀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2주 안에 바이낸스에서 디센트럴라이즈 익스체인지를 오픈하겠다, 그거에 관해서 런칭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탈중앙화 거래소를 2주 안에 런칭하겠다는 얘기인데, 주가 되는 게 바이낸스 덱스가 사용될 거고, 그냥 테스팅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단계고, 이거 같은 경우는 빗썸이 블록체인 VC 파트너로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거래소가 런칭이 됐는데,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런칭이 됐는데, 그거에 관해서 빗썸이 투자를 진행해서 자기네가 주가 돼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빗썸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영국의 거래소를 설치를 하겠다고 확실히 오피셜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랍에미레이트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미국에 지금 세게다가 증권형 토큰 거래소에 관해서 승인 신청을 내놓은 단계잖아요. 그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이 아마 결국에는 다 연결이 될 거예요. 자금의 흐름에 관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자금, 그리고 영국에 있는 자금,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자금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암호화폐 거래소이긴 하지만 하나의 이런 게이트를 통해서 자금이 오가고 나가는 어떤 그런 문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바이낸스도 그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보면 비트렉스는 좀 약간 몽골에도 거래소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하긴 하지만, 폴로니엑스나 아니면 여타 다른 해외 거래소, 서구권에 있는 거래소들은 조용하잖아요. 예, 그거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엔벨로프 자체는 아부다비 기반 E11 인베스팅 펀드와 대만 벤처 캐피탈 트릴 벤처 그룹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합작회사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지원하고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외 사업 중심의 회사로 다각화할 것입니다. 빗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지켜볼 일이긴 하고, 그리고 마스터카드, 바클레이가 여기 보시면은 샌드프렌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다 이제 투자를 했어요. 쿼드가 CX라는 캐나다 아마 그 거래소로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 CEO가 얼마 전에 인도에서 사망 신고를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은 콜드 월렛에 지갑의 메인 키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50만 달러에 달하는 BTC가 콜드 월렛에 잠겨져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액세스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예, 그거에 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코인베이스 월렛 유저들이 구글 드라이브하고 아이클라우드에 코인베이스 월렛의 키를 거기다 백업 시킬 수 있다, 거기다 저장할 수 있다, 어떤 그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버의 가장 큰 투자자가 언토니머스 베이클 스타트업 누로에, 그래서 누로라는 그런 스타트업 회사가 있나 봐요. 거의 10억 달러를 투자한 이유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자동차에 창문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소프트뱅크에서 사실 우버를 인수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누로도 지금 투자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식료품 배달하는 데가 쿠팡이라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이런 데서 사람이 그걸 운송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자동으로 여기 물건이 실려가지고 거기에 자동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머지 않은 시점에는 이런 사회가 도래를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결제는 분명히 암호화폐로 바코드로 하든 아니면 뭐 자동으로 뭐 어떤 우리가 지금 뭐 카카오페이를 하든 뭐 알리페이를 하든 뭐 여러 가지 뭐 라인페이를 하든 어떤 그런 페이 결제 시스템으로 아마 결제 시스템이 똑같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면 우버의 가장 큰 주주로 잘 알려진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로봇 배달 차량 시동에 9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로 인해 캘리포니아의 주 마운틴뷰에 있는 회사의 가치는 27억 달러로 상승했습니다. 내부는 식료품 가게를 위한 구획이고, 그것은 인간의 운전자가 아니라 누로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됩니다. 차량은 센서 및 레이저와 함께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도로를 탐색합니다. 구매자는 회사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문을 하고 로봇이 제공을 합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쭉 그냥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비트코인 차트가 나와 있는데, 약세장이 끝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5,000달러의 핵심 심리적 장벽 위에 강력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기술 지표가 약세를 보이더라도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4시간 동안 암호 교환을 통한 거래량은 금요일에 250억 달러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후 150억 달러를 훨씬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되게 웃긴 건 비트코인은 이렇게 차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사이드웨이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트코인 애들은 지금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다. 낙폭을 줄이고 있으면서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를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뭐 사람에 따라 틀리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놓고 이제 펌핑을 한번 시킬 확률이 높은 거죠, 사실은. 왜냐면 차트 그리는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들 말이 전부 다 맞다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비트 1000개, 10,000개 이렇게 갖고 있을 거고, 저는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학자가 분석한 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예측한 게 다 맞으면 그 사람들이 대재벌이고 대주주죠.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교수할 필요가 뭘 필요가 있고 사업체를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경제를 잘 예측을 하면. 근데 중요한 건 대중들이 예를 들어서 한 부정적이게 생각을 하면 보통 기관이나 세력들은 저는 어떻게 보면 그걸 역이용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불장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린캔들 큰 걸 하나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아직까지 그런 방향성이 나온 건 아니지만 항상 시장이라는 거는 딱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기관의 자금이나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저는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우주 인베스트인 비트코인 ETF라고 써 있는데, 비트코인 ETF에 뭐 투자할 거니라고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예스가 70%, 노가 30%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일반적인 여기 시장을 부정적이게 바라보는 사람들한테까지 이게 물어본 건데, 지금 30%는 자산으로서 아직 인정을 안 한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ETF가 설상 승인이 됐다 해도 어느 정도 가격은 상승을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에 엄청난 가격대가 오려면 여기 나머지 30%까지 자산으로서 인정했을 때가 돼야 어느 정도, 근데 그때 정도면 아마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상승을 해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주식시장이 보시면 올랐잖아요. 지금 보시면 금시장이든 아니면 나스닥이든 다우든 전 세계 주식시장이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변했는데, 트럼프가 장벽 예산에 관해서 잠정적으로 도달을 해서 그게 이제 협상안이 끝난 게 아니라 미정된 상태에서 사실 기간을 두고 셧다운을 연장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셧다운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풀어준 거죠. 셧다운 됐던 거에 관해서. 근데 이게 아직까지 해결이 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있는데, 가버먼트 종료를 피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원하는 장벽 예산을 전체를 다 못 받아냈어요. 아직까지. 원칙적인 합의라고 하는 이 임시 합의문은 국경을 가로지르는 물리적 장벽으로 약 13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트럼프 회장이 생각하기에 계약은 보안 시스템을 벽으로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57억 달러의 상당의 공무원에게 너무 많은 수고를 안겨줍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이 원하는 그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이 57억 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13억 달러면은 30%가 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잠정적으로는 지금 제가 좀 전에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뉴스를 봤는데, 브렉시트에 관한 투표도 연기했다. 자, 국경 장벽 예산에 관한 거, 그것 때문에 셧다운에 관한 것도 연기했다. 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미중 무역 전쟁, 어떤 회담에 관해서 시진핑 트럼프에 관해서 회담하는 거에 관해서 그것도 연기했다. 자, 전부 다 연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기했으면 그게 어느 시점에 가선 분명히 그게 트리거로 작용을 할 거예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근데 중요한 건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쏠려 나올 방향으로 아마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아마 유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국경 장벽에 관해서
그냥 단지 그냥 다우존스만 하방으로 치는 거에 관해서 좀 구조해줬다. 예, 어느 정도 살짝만 방어를 해줬다. 뭐 어떤 그런 내용이긴 해요.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골드가 1312불 그리고 실버가 15.78달러라고 여기 나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다우존스가 1.49% 올랐고 나스닥이 1.46% 올랐어요. 예,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예, 요 근래 들어서. 근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 골드를 뭘 알고 실버를 뭘 알 필요가 있냐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미 국경장벽 예산이 왜 그게 우리한테 중요하냐? 우리도 먹고 살기.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냥 일반적인 뉴스, 그냥 TV에 나오는 뉴스, 그리고 매스컴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나오는 뉴스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집값 떨어졌다 했다고 해도 사실 폭락한 데는 폭락했겠지만 아마 아시겠지만 폭락 안 한 데가 더 많아요. 집 예전에 못 산 사람한테 집 살 수 있는 기회가 대출문을 줄여놨기 때문에 더 줄여놨지 부익부 빈익빈이 앞으로 더 점점 가중되면 가중됐지 여기서 대중들을 위한 사회로 지금 전향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사회가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건 내가 부자라고 해서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게 만들지도 않는 사회가 앞으로 도래하는 사회예요. 세금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기적으로 자주 오를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우리나라는 왜 그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예, 다 뒤져보세요. 직접 가서 미국 가서 임금 내보시고 거기서 집세 내보시고 세금 내보시고 다 해보세요. 캐나다 가보세요. 호주 가보세요. 저기 유럽 가보세요. 프랑스 가보세요. 예, 제 말이 틀린가? 직접 체험을 다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살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다 똑같아요. 그건 그냥 동양인이 가진 서구에 대한 열망이고 이상향일 뿐이지 유토피아라는 어떤 그런 가보지 않은. 근데 막상 가서 예를 들어서 백인 여자도 만나보고 그렇게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시면 아마 나중에는 인간은 다 똑같구나. 그리고 지구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다 똑같구나라고 분명히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가만히 계시기보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해 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봤을 때 크립토 커런시를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 예, 기관 투자가들이 이미 크립토 커런시를 투자를 하고 있다. 너는 왜 공포를 아직까지 하고 있냐? 공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냐? 이 시장에 관해서 그런 거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도 CCN에 사실 나온 얘기예요. 헤드라인만 한번 보여드린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관한 건데 테슬라가 앞으로 2019년에는 40% 정도가 폭발해서 상승할 수 있다. 테슬라 주식이 그런 거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 같은 경우는 테슬라 주식이 엄청나게 하락을 해가지고 이제 앨런 머스크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앨런 머스크나 이런 인물이 선택받은 인물이고 앞으로 점점 더 부가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존 CEO 못지않게 우버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차나 전기자동차에 관한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업이 이런 식으로 많이 재편이 될 거다에 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액티비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액티비전 블리자드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밤에도 엄청나게 다시 하락을 할 거다. 게임에서 거인인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포트나이트 어떤 그런 게임하고 경쟁을 했는데 거기서도 밀렸고 더 웃긴 거는 이 일렉트로닉 아트라는 그 EA 게임사가 있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근데 거기서 얼마 전에 에이펙스 레전드라는 게임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 그 게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를 엄청나게 끌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딩을 받으셔가지고 사용을 한번 뭐 엑스박스라든가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가 PC에서 전부 다 동작을 하는 거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펍지에서 나온 거 배틀그라운드보다 어떻게 보면 배틀그라운드는 유저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지금 추세인데 EA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주식 마켓에서 되게 중장기적으로 되게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영상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국제 정세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게임사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게 무슨 뭐 라이트코인 뭐 모네로가 어쩌는 이런 것만 하면 재미도 없고 사실은 이게 다 연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EA사가 블록체인 회사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있다. 이것도 나중에는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테슬라가 어떻게 움직이든 소뱅이 어떻게 움직이든 그게 다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미국 상원의원이 여기 보시면은 그 위드라고 하잖아요.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거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건데 주식 시장에서 앞으로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냐, 예? 그래서 높이 상승할 만한 값어치가 있냐라고 물음표로 딱 나왔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캐나다를 비롯해서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지만 미국도 그렇고 몇 개 주에서는 합법화해가지고 의료용으로 뭐 써야 된다 이렇게 나왔긴 하지만 어떤 이런 산업자본 시장에서 담배, 시가렛에 관해서 거기에서 이제 수익률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제2의 시가렛 시장으로 보는 게 대마초 시장이거든. 사실상 대마초가 돈이 된다라고 그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미국의 상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고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에서도 의료용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게 오락용으로 전 세계에 만약에 방향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대마초가 예를 들어서 그게 사람을 흥분시키거나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건데 범상용화되고 쓰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게 일반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근데 그거를 국가 주도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그냥 합법적으로 당위성을 인정한다. 그렇게 따지면 사회가 어떻게 흘러들어가겠어요? 혼란을 부추기겠어요? 아니면 대중들한테 오락이나 재미로만 그치겠어요? 저는 제가 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란을 부추기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세상이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법이 됐든 뭐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개인의 어떤 파이낸싱이 됐든 여러 가지 것들은 대중들이 점점 더 살기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물가 그냥 단순하게 보면 기름값이 올랐네, 뭐 라면값이 올랐네, 뭐 쌀값이 올랐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다방면 면에서 아마 대중들을 움켜쥐고 있고 그런 식으로 아마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디까지나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뱅가드에서 이건 얘기를 한 건데, 뱅가드 자산운용사잖아요. 뱅가드 CIO 그레그 데이비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US 스톡마켓이 되게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곰이 화살표로 사람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 저는 오늘 주식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잠정적인 합의안을 잠시 동안 내놨기 때문에 셧다운 문제에 관해서 장병 예산을 13억 달러를 받아냈기 때문에 아직까지 57억 달러면 44억 달러를 더 받아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게, 그러면 차후에는 분명히 문제가 가장 크게 불거질 확률이 높아요. 지금 보면 뱅가드에서조차 스톡마켓이 지금 안전하지 않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는 미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항상 말을 하잖아요. 근데 왜 근데 나한테 그럴 거예요? 왜 아직까지, 니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아직까지 건장해? 미국은 절대 안 망해!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 코인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미세고가 뭐 10만원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 야, 왜 10만원 간다고 그랬는데 왜 지금 1,000원이야? 제가 10만원 간다는 그 날짜가, 그 구간이 언제겠어요? 예를 들어서 당장 올해 연말까지 10만원 가니까 모두 다 투자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게 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딱 단언해서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 뭐 예를 들어서 최소한 1억, 보통은 3억 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안 가? 너 사기다. 너 이거 괜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나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저는 거시적인 어떤 흐름이나 그런 거에 관해서 저는 항상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CCN이라는 데가 미국 위주로 된 어떻게 보면 그런 매스컴 미디어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시각적인 게 미국 시장에 관해서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여러 가지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중국 미디어가 중국 시장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중국 미디어가 미국 시장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 마켓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잘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2019년 성장률이 2%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에서 약 1% 정도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이 약 6%로 둔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미국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투자자 입장이라면 돈을 어디서 어디로 끌고 가야 내 돈이 그나마 1% 2%라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동아시아 시장이나 이머징 마켓, 그 인도를 비롯해서 중국 시장으로 자금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뭐 짐 모리스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 페이스북에서 파이낸싱을 운영하는 그런데 그룹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머징 인도나 예를 들어 중국에다 돈을 베팅하고 움직이는 이유가 성장률이 그나마 미국보다 단 몇 프로라도 4%라도 높기 때문에 그거라도 먹기 위해서 움직이고 하는 거죠. 저는 미국이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 정도 약화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8%, 10% 정도 성장하던 데가 6% 성장한다고 그러면 되게 많이 성장률이 둔화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죠. 망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단 1%, 2%라도 내 자산이 어디 들어갔을 때 그게 수익률로 나한테 기쁨을 준다면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반중이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너네 망해, LG 망해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반미 반중은 없다는 거죠. 저는 그 사람들 다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예를 들어서 반중 반미가 어딨어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지. 정치를 만들어내고 사상을 만들어내고 어둠을 만들어내고 밝음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대중들은 편가르기를 하고 서로 싸우고 그 안에서 그지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빚을 얻어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아파트 폭락하면 갚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신세를 그냥 평생 새벽같이 일하다가 밤늦게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빚이나 갚다가 그냥 관 속에 누워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만드는 게 누구냐는 거죠. 예. 그거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예. 그래서 어쨌든 매스미디어는 매스미디어라는 걸 항상 말씀드리고 우버에 그 투자자가 있어요. 코어 펀더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 암호자산 그 회사에 그 캐나다에 있는데 투자를 했어요. 보시면. 그래서 전 우버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소뱅한테 지금은 지분이 완전히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우버를 초창기에 만들어낼 정도로 스마트한 사람이죠,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캐나다에서 보야지라는 데가 있는데 보야지가 TSXV라는 어떻게 보면 크립토 익스체인지를 인수를 했는데 거기다 자금을 넣어가지고 이게 기존의 우회 상장이라고 하는구나. 역외 상장을 통해서 이 지금 거래소를 인수 합병을 하고 그걸 상장을 시킨 거죠, 사실은. 그러면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 사람이 우버를 만들어내고 그 정도 머리가 있는 브레인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도 지금 인수를 해서 자기 돈을 투자를 한 건데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에 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돈도 거기 투자를 한 거죠. 이 방송을 보는 사람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도 관여를 하고 있는 거고 저도 여기서 떠들고 있는 거고 어쨌든 떠들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까지 이런저런 뉴스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했지만 전체적인 거는 뭐 어디에 살든 예를 들어서 어디 편을 들든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성향이긴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비트코인 월렛에 예를 들어서 뭐 암호 자산이 몇 개가 있고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개인이 세력들 좋게 배불리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많이 어떻게 보면 그러고 있는데 이러다가 원래 폭락한다고 할 때 원래 폭등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럴 때 사실은 알트코인 장세가 지금 슬금슬금 올라오듯이 개인들은 참여를 못하는 와중에 누군가는 지금 매집을 슬금슬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폭락한다고 퍼드적인 뉴스를 날려놓고 누군가는 네오를 매집했고 누군가는 비케를 매집했고 누군가는 스텔라 루멘을 지금도 매집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그래서 영양가 있는 뉴스가 여러분들한테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내피셜이 항상 가득한 뉴스를 저는 말씀드려요. 근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른 방송에서 또 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